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수입니다. 오늘은 좀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투자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러한 얘기를 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투자법의 근간은 이 저평가 성장주 투자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실적이 성장한다는 얘기고요. 실적 성장 대비 싸다란 얘기입니다. 성장하는 기업을 싸게 산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엔 수많은 투자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투자법을 제가 감히 단언컨대 이 투자법을 넘어서는 투자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투자법이 있었으면 세계 최고의 투자자들이 그 다른 투자법에서 나왔겠죠. 근데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투자의 대가들이 모두 이 투자법에서 나왔습니다. 저 역시도 이것을 실천하고 있고요. 주식은 위험하기 때문에 함부로 노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지는 않죠. 그렇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감히 이 투자법에다가는 노를 갖다 붙입니다. 그럼 그 전에 앞서서 이 투자법이 어느 정도 대단한지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증거를 보여야 되겠죠? 올해 수익률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와우넷에서 제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주식창이나 와우넷이나 다 똑같은 종목을 추천하는데 올해 장이 별로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목표가에 도달한 종목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올해 매도했던 종목은 총 9개 종목입니다. 제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 종목들이 지금 주가가 서서히 이제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 종목들은 나중에 뒤에서 말씀 좀 드릴게요. 장이 안 좋았을 때도 올해 평균 수익률은 36%였고요. 승률, 상승 적중률은 이제 98%였습니다. 실패한 종목이 한 2군데 있고요. 나머지는 이런 이제 수익률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걸 다 합산해서 숫자로 나눠버리면 이제 36%가 된다는 뜻이고요. 이것은 실적 성장하는 기업을 싸게 샀기 때문에 이런 이제 성과가 나오는 거고, 작년에는 어땠냐? 총 39개 종목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균 수익률은 58%입니다. 여기 있는 종목들 수익률이 다 나와 있죠. 이 매수가하고 매도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의심할 수가 있는데, 이건 제가 힌트 계좌라고 한국경제TV 쪽에서 저한테 이제 제공한 모의투자 계좌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제가 주식을 사게 된다면 보통 일반 회원분들한테 문자가 날아가요. 매도할 때도 문자가 날아가고, 그래서 즉 여기 있는 것은 문자가 날아갔던 그 가격입니다. 예. 그래서 이건 투명하고 거짓이 없고, 이 중에서 종목 하나라도 누락시키거나 저는 절대로 그런 짓을 안 합니다. 그 이유는 저도 투자법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제가 실천하는 투자법이 정말로 최고의 투자법인지를 제 스스로가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와운에서 오시게 된다면 제 홈페이지에서 비로그인 상태로 이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초기 화면입니다. 초기 화면. 그래서 저는 이제 노후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를 한다. 그래가지고 저 회원분들하고 함께 이제 공유를 하고 있고, 여기 이제 매주 이제 추천주에서 이제 리포트를 작성해가지고 그 종목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두 번째,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저평가 성장주에 대해서 그 증명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제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수익률입니다. 보유 수익률입니다. 이 수익률 순으로 쭉 있는데, 나머지 종목은 제가 노출하기 좀 뭐해가지고 좀 이렇게 했고요. 예,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검증된 종목들 몇 개를 가져오고, 최근에 이제 추천했던 종목이고요. 여기 지금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매수는 이 가격대에 있고, 매도는, 매도가 아니고 현재가죠. 이건 현재가는 이 정도 돼 있다. 그래서 에코프로벤 같은 경우는 성장하기 전에 성장 대비 싸게 샀습니다. 이게 2019년도에 샀어요. 그래서 723%의 수익을 지금 보이고 있고, 매도하지 않는 이유는 앞으로 적정 주가를 산출한 결과 앞으로도 고성장이 이어지기 때문에 매도를 하지 않는 이유죠. 오스템 임플란트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사느냐, 그리고 어떻게 여기까지 버텼느냐, 그건 바로 리포트의 힘입니다. 저는 리포트를 작성합니다. 자, 볼게요. 에코프로비엠을 처음에 제가 분석을 했을 때가 2019년도 9월 달이에요. 2019년도 9월 달이면은 차트 볼게요.
차트를 보게 된다면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이 기업이 고성장할 줄 알고 보유를 하고 있고, 이때 사서 최근에 리포트는 2022년도 7월 달까지 계속 고성장을 하니까 들고 가자. 이게 제가 이제 작성한, 이게 뭐냐면 중장기적으로 종목을 들고 가려면 의지 가지고 들고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향후 실적이나 우리가 이 기업을 계속적으로 보유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통해 가지고 오랫동안 보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장기 투자는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공부를 정말로 많이 해야 됩니다. 오스테이 플란트는 2020년도 8월 달에 매수했습니다. 볼게요. 2020년도 8월 달. 그때 한 요 정도 가격에서 요 정도 가격에 샀나요? 아무튼 그 정도 가격에 샀던 것 같고요. 8월 달이면은 아니네요. 여기네요. 여기서 샀네요. 여기서 사서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 기업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움직이고 있는 형태가 고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때 실적 대비 굉장히 쌌어요.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데 엄청난 저평가였습니다. 나중에 뒤늦게 시장에서 그 사실을 알고 이렇게 주가까지 올라갔죠. 최근에도 리포트를 작성했는데, 최근에 주가가 여기 떨어졌을 때, 뭐 오늘 어제 뭐 급등을 했는데 떨어졌을 때도 리포트를 뭐라고 작성했냐면은 고성장 계속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조사를 좀 했죠. 실적 분석을 정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법인에 지금 턴어라운드가 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한번 턴어라운드 일어나게 된다면은 계속적으로 실적의 추세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계속적으로 고객이 점점 증가하는 그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치과 의사가 고객인데 치과 의사를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향후에 이제 신규 사업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주가가, 적정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가니까 16만 8천 원까지 올라가니까 들고 가자. 근데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지금 현재 수익률이 이제 253%를 좀 기록하고 있고, 앞으로 뭐 내년도에는 54%의 주가 상승이 더 일어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적정 주가를 산출한 거거든요. 실적을 근거로 해서 적정 주가를 산출한 겁니다. 싸게 사고, 실적 성장하는 것을 싸게 사고, 그 기업의 적정 주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계산한 뒤에 이렇게 보유를 하는 거죠. 이수학 같은 경우를 좀 말씀드린다면은, 이수학은 작년에 샀습니다. 2021년도 8월 달에. 그때 주가를 보시면은 이수학 보겠습니다.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안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2021년도 8월이면은 2021년도 8월 이 가격에 샀네. 이 가격에 사가지고 좀 좋아지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올라갔죠. 올라갔던 이유는 커다란 모멘텀. 그게 최근에 리포트는 언제 또 발행했냐면은 8월달이면은 뭐 이때네요. 최근에 이때가 8월이거든요. 이제 올라가네요. 전고체 때문에. 굉장히 쌌어요. 그때 제가 매수했을 때가,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에다가 이제 담았을 때가 PR이 5밖에 안 된 거예요. 실적 성장 대비 5. 너무 PR이 너무 싸게 거래가 되는 거고, 배당 수익률이 3%고, 그리고 이제 전고체 개발을 한다는 것이 정확하게 드러났고, 그래서 전고체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전고체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하고, 전고체 배터리 장점, 단점과 지금 대응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거, 기술적 난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네, 그리고 얘들이 취한 황화, 이수학의 경쟁력이 뭐냐, 국내 유일의 황화수소 억제 기술, 그래서 에코프로 이수학, 삼성 SDI하고 밸류체인을 맺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이런 조사를 통해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냥 숫자만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 내면에는 어떤 사업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저의 철학의 근간에는 이겁니다. 저평가 성장주입니다. 성장하는 기업을 싸게 산다. 제가 왜 노후라고 얘기하는지 말씀드려볼게요. 제 투자 근간에는 그 전에 이거예요.
잃지 말아야 됩니다. 잃어도 되는 나이가 있어요. 주식 투자로. 20, 30대. 그분들은 기회가 많잖아요, 앞으로. 그쵸? 기회가 많은데, 50대 이상은 이제 정년퇴직할 나이가 되고, 앞으로 이제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때 돈을 잃어서는 진짜 안 됩니다. 다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저도 20, 30대는 돈을 다행히 잃었어요. 그때는 잃어도 돼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공감하시죠? 왜? 투자의 목적을 볼게요. 나이별로 투자의 목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20, 30대는 뭐 차를 사거나 옷을 사거나 시계를 사거나 이런 소비 목적인데 50대 이상부터는 노후 준비입니다. 근데 50대 이상에 직장인도 회사 그만두고 더 이상 수입이 어떻게 더 크게 일어나기는 어렵잖아요.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럼 어디서 이게 경제적 자립을 합니까? 주식 투자밖에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주식시장, 주식 투자를 한 거는 정말로 다행인데 대부분이 잘못하고 계세요. 오늘 그 점 말씀드릴게요. 왜 노인지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가 노인 자살률 1위입니다. 현재까지 10년간 1위였어요. OECD 국가 평균 3배입니다. 자살을 왜 할까요?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최대예요. 독보적 1위입니다, 이게. 자식들한테 다 퍼져가지고 그렇죠, 이것들이. 근데 자식 사랑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조금 있으면 정년퇴직하는데 애들은 아직 미국에 있어요. 유학 보내고 있고. 매년 600만 원씩, 그냥 매달 600만 원씩 돈을 내보내고 있는데 좀 있으면 정년퇴직하는데 노후를 준비를 아무것도 안 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노후란 단어는 절체절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궁지에 몰려서 살아날 길이 없게 된 막다른 처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노후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투자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주식 투자의 목적이 딱 나와요. 걱정 없는 노후가 되고요. 행복한 노후가 돼야 됩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돈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해요. 농담 반 진담인데 살면서 인생의 전부는 돈이 아니었어요. 근데 노후는요. 노후의 전부는 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살하는 사람들 1, 2, 3위가 뭐냐면 돈이 없어서도 있지만 아픈데 병원에 못 가서예요. 병원비가 없으니까.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가족과 친구가 멀어져서. 돈이 있었으면 멀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돈이 있었으면 서로 챙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경조사 있을 때 가가지고 먼저 더 많이 해드리고 그럼 그 가족과 친구가 멀어지겠습니까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절대로 돈을 잃지 않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워렌 버핏이 그랬잖아요. 첫 번째 명심할 거 잃지 않는다. 두 번째 명심할 거 돈을 잃지 않는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많은 투자법들은 다들 고수익 돈 많이 버는 투자법이에요. 근데 그 투자법은 쉬워요. 문제는 돈을 벌지 못해서 문제지. 근데 돈을 잃지 않는 투자법은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기업 분석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돼요. 투자해가지고 내가 실패율을 줄이려면은 손절 같은 거는 투자법이 아니에요. 손절은 돈을 잃고 자기가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손절이지 그게 어떻게 투자법입니까? 저는 손절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2013년도 이후부터. 저도 옛날에 차트 보고 막 단타 치고 그랬어요. 15년 동안 그거 했는데 돈을 못 모았어요. 그리고 저는 보통 투자자가 아니었습니다. 회사 자체가 그 투자 관련, 증권 관련된 기업이었습니다. 거기서도 돈을 못 벌었어요. 근데 이 투자법을 실천하고 나서 자산 증식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실제 아까 제가 보여드린 수익률은 모두 팩트입니다. 이 방송은 저 회원분들도 지금 듣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하면 큰일 나죠. 잃지 않는 투자법을 하기 전에 반드시 명심해야 될 거. 이 시장에서는 대박, 행운 이런 거, 단기급등 이런 거 없어요. 주식시장에서 이런 거 없어요. 아까 수익률 보니까 굉장한 대박이던데요? 아니요. 그건 노력의 산물입니다. 그건 제가 발품 팔아가지고 한 거예요. 노력한 만큼 그 수익이 나온 것이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얻어 걸려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찍었는데 올라간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리포트 보셨죠?
이 분석한 거 보세요. 이 노력의 결과물이거든요. 공부예요, 공부. 조사. 차트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저도 옛날에 해봤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거예요. 저 15년 동안 차트 보고 투자했다가 돈 한 번도 못 벌었습니다. 제 인생의 최악의 15년, 잃어버린 15년이었죠. 차트는요, 최소의 노력으로 최소의 효과를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좀 너무 심한 말이죠. 바쁘신 분들이 뭔가는 해야 되겠는데 볼 건 없고, 그러니까 차트 보고 투자하는 거죠. 바쁘시니까, 피곤하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투자의 목적이 손쉽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손쉽게 하는 투자법은 버리셔야 됩니다. 이건 안 돼요. 이걸 저는 쓰레기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가지고 돈을 번다고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물론 돈을 벌 수 있죠. 어쩌다 돈 버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쩌다 돈 벌고 어쩔 땐 돈 잃고 벌었다 잃었다 벌었다 잃었다. 우리는 다시 말씀드려서 앞장에서 말씀드린 우리는 노후를 위해서 투자하는데 노후를 위해서는 돈이 계속적으로 모아가야 돼요. 돈이 계속적으로 쌓여가야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어쩔 땐 벌었다 잃었다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하시면 안 돼요. 기관하고 외국인들 수급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 얘네 수익률 안 좋아요. 수익률 안 좋습니다. 그리고 다 프로그램 매매잖아요. 이게 영혼 없는 매매예요. 추천 뉴스 죄다 비싸요. 내용은 좋은데 싸다라고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 재료를 보고 투자했는데 꼭 물리잖아요. 뉴스 보고 물리는 거잖아요. 내가 사면 이상하게 주가가 떨어지죠. 비싸니까. 실적과 가치를 봐야죠. 직접 자기가 보셔야 됩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하는 거죠, 이것들은. 이걸 지금 아직도 이거 하시는 분들은 정신 차리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인생은 우리 혼자만 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마지막 노후이자 우리 가족도 있잖아요. 이거는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재미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금수저들, 재벌들이 하는 겁니다. 흑수저 출신인 저 같은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투자는 진지하고 심각합니다. 우리 노후가 걸려 있어요. 이걸 어떻게 재미를 갖다 붙여가지고 뭐 손맛이니 뭐 지루하다느니 아니, 주식 투자를 왜 지루해서 매도를 하고 좋은 종목을 지루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노후를 위해서 돈만 벌 수 있다면 광화문 광장에서 빨개 벗고 춤이라도 출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아예 정신 상태가 틀려먹은 겁니다. 이거는. 이런 분들은 절대 돈 못 벌어요. 절대. 왜? 노력 없이 어떤 결과를 얻겠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걷겠다? 주식시장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 이름 한번 대보세요. 차트 투자해가지고 세계적인 투자의 대가가 된 사람 있으면 이름 좀 한번 대보세요. 없잖아요. 그 두 사람이 있었죠. 양대산맥. 전 세계적으로 기술적 분석이 양대산맥. 둘의 공통점이 뭐다? 둘 다 파산했다. 차이점은 한 사람은 권총자살했다. 그 책을 아직도 따라하고 있죠. 서점에 가면 다 그 책이잖아요. 기술적 분석. 그 사람들이 쓴 겁니다. 볼 게 없어서 그런 걸 보니까. 그건 책이 아니라 쓰레기죠.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죠. 여러분들한테 좀 자극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막연한 모르니까 공부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가에 투자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요. 사업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업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떤 원재를 쓰고 있고 거래처는 어디고 시장 지배력은 어느 정도 되고 심지어는 직원 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지 줄었는지 설비가 증설이 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이런 거 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을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이건 안 돼요. 이거 보통 그렇죠. 일단 사고 나서 21선에서 차트 놀고 수급 괜찮아지고 샀다가 주가 떨어지면 아니 마 이건 손절하고 이게 무슨 투자입니까? 이거는 도박이죠. 이거는 누가 해야 되냐면은 20, 30대 그리고 금수저들 돈 많은 사람들 빌딩 몇 채 있고 이런 사람들 코로나니까 어디 갈 데 없으니까 그거 하는 거죠. 근데 50대 이상은 안 돼요. 모르면 투자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럼 기회라도 남죠. 우리는 이겁니다. 일단 돈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 안전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가급적 수익은 고수익이면 좋죠. 근데 보통 시장의 통념이 이게 아니죠. 시장의 통념이 어떻게 돼요?
고수익이면 고위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이 말에 대해서 이게 말장난 같아가지고 옛날부터 아니 수익은 높은데 안전한 투자법은 없을까? 이걸 찾아 헤맸습니다. 근데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법이 아니고 상식이었어요. 첫 번째, 두 가지가 결합이 돼야 돼요. 자, 넘어갈게요.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기자 활동을 할 때 슈퍼리치들 만나면서 그분들한테 전수를 받았던 내용이고, 뭐, 피터 린치는 책을 읽었고요. 워렌 버핏도 만난 적은 없고 책을 읽었고, 우리나라 3대 슈퍼리치하고 뭐 이런 분들은 다 만나가지고 그 투자 철학을 공유를 받았습니다. 말씀부터 드릴게요. 돈 잘 버는 기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주식시장에 영원 불변의 법칙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하나, 실적이 오르면 궁극적으로 주가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제가 실적을 보자란 얘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실적 올랐는데 주가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얘기가, 그건 단기적 관점에서 보면 주가가 떨어져 보이죠.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올라가요. 실적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기업의 가치를 증명하는 겁니다. 기업 가치가 상승하면 주가가 올라가요. 손흥민 선수의 가치는 지난해 골을 엄청 많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수의 몸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성적이 좋으니까 몸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즉 기업의 가치는 실적으로 증명하는 거죠. 성적이 좋으면 몸값이 오른다.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올라간다.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영업이익이 오르니까 주가가 올라가요. 삼성전자입니다. 그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아무거나 다 갖고 왔어요. SK 하이닉스. 실적이 오르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실적이 떨어지니까 주가 떨어지죠. 포스코 옛날에 실적 떨어지니까 주가 떨어지고 실적 올라가니까 주가 올라가고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물론 예외적인 게 있죠. 이상한 뭐 테마나 걸리고 뭐 실적과 관계없는 이상한 뭐 수급 테마 뭐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예외적인 것들은 우리가 무시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하죠. 우리는 노후를 위해서는 가장 객관적이고 통상적인 어떤 통례에 의해서 투자를 해야 돼요. 주가가 올라가는 가장 근본적이고 일반적인 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지 예외적인 거에 접근해서는 안 돼요. 기술적 분석책들이 다들 예외성인 거예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게 있죠. 어쩌다가 얻어 걸린 주가 상승 가지고 차트에다가 손 찍찍 긋고 이것 때문에 올라갔다. 캔들 분석하고 거래량 분석하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예외적인 거예요. 그거는. 그런 책은 좀 일주일에 한 번씩 씁니다. 그거는 뭐 HTS에다가 조건 검색 달아가지고 하면은 그냥 확 나오잖아요. 종목들 매일매일 쏟아지잖아요. 성공 투자의 조건은 이게 아니에요. 기술적 분석 아닙니다. 수급 분석 이런 거 아니에요. 테마 재료 이런 거 아니에요. 시장 분석도 아닙니다. 맞춰봤자 뭐 맞추지 못하는 거. 시장 분석해봤자 맞추지 못하잖아요. 돈 잘 버는 기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 기업을 가급적 어떻게 한다? 두 번째 성공 투자 조건. 싸게 산다. 돈 잘 버는 기업을 싸게 산다. 주식 영원 불변의 법칙입니다. 쌀수록 안전해요. 쌀수록 안전해요. 기업이 엄청나게 저평가면요. 악재가 나타나더라도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질 자리가 없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안전과 고수익은요. 딱 하나입니다. 이겁니다. 성장하는 돈을 잘 버는 기업을 쌀 때 사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는 투자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있으면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걸 실천하겠습니다. 자, 그걸 표로 말씀드릴게요. 실적 성장, 이걸 EPS 성장률을 갖고 왔습니다. 20%씩 성장한다라고 제가 가정하고 이렇게 선을 쭉 걷습니다. 그럼 기업의 주가 PER은요. 가끔가다 어떤 기업은 비쌀 때가 있고 쌀 때가 있어요. 비쌀 때 보통 뉴스에 많이 나와요.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사요. 싼 종목은 뉴스거리가 안 돼요. 주가가 엄청나게 뭐 올라가가지고 기업 가치 대비 너무 많이 상승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와우 이럴 때 그게 뉴스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뉴스 보고 사가지고 물리는 거잖아요. 이게 적정 주가가 어디냐면은 여기에요. 20% 성장하는 기업의 PR은 한 20 정도가 돼야지 적정인데 PR이 10이다. 싼 거죠. 그럼 이때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때 매수를 못 해요. 왜? 실적이 좋았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고 내가 모르는 뭔가 악재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왠지 주가가 무겁다. 뭐 이상한 얘기를 해요. 막 안 오를 것 같고. 그리고 실제 주가가 안 오르면 투자 심리가 약해져요. 사람들이. 올라가는 종목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죠. 추격 매수하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기업을 사야 돼요. 살 때. 뉴스에도 안 나와요. 이때 사서 언제 판다? 이때 팔면 좋은데 이건 욕심이고 전 이때 팔아요. 적정 주가. 이때 싸게 사서 적정한 가격. 왜? 이때는 사줄 사람들이 생겨요. 이때는. 이 가격이라도 살 사람이 생깁니다. 이 가격은 어렵죠. 여기까지 올라갈 거 기대도 안 하고. 이것보다 약간 싸게 팔거나 그래서 여기서 쌀 때 사서 여기서 팝니다. 전제 조건은 무조건 성장하는 기업이어야 됩니다. 이건 기법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야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쵸? 맞죠? 근데 이건 뭐냐면은 실천의 문제예요. 존리 씨가 요즘 이상한 뉴스 나오고 그랬는데 존리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주식 투자는 기법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다. 그 철학이 뭐냐면은 이 단순한 논리입니다. 성장하는 기업을, 돈 잘 버는 기업을 쌀 때 산다. 이게 바로 제1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들이 그래요. 아니 그걸 모르는 바보가 어디 있냐. 근데 왜 실천을 안 하시냐 이거죠.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도한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주식시장에 대박, 행운 이런 거 갖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대박. 이런 게 있어요. 하루에 1%씩 벌기. 기술적 단타 쳐가지고 하루에 1%씩 벌기. 그럼 굉장히 현실적인 목표인 것 같죠? 하루에 1%씩 1년 동안 벌어보세요. 영업일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720%의 수익을 얻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가당키나 하는 얘기입니까? 하루에 1%씩 벌겠다라고 단타를 매일매일 한 종목씩 치게 되면은 그 기업 가치는 전혀 모르고 실적도 모르게 돼요. 그냥 단순히 그냥 차트에다가 선 짓고 수급 보면서 샀다가 내일 주가 떨어지면 손절하는 거고 계속 손절 그러다 어쩌다가 한번 딱 벌면은 거기에 또 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그걸 반복을 해요. 이게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30년이 지나면은 제 손에 쥐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수료만 나갈 뿐이죠. 근데 아직도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그거 투자 아닙니다. 투자의 대가들이 모두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현존 최고의 투자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저도 증거를 보였잖아요. 아까 방금. 올해 같은 장에서 지금 36%의 매도 종목 수익률이지만 36%의 수익률 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올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지난해 같은 경우도 장이 좋았다고 하지만 58%의 평균 수익률이 58%고 상승 적중률이 92%입니다. 실패한 종목 3종목. KG 모빌리언스하고 DNT 그리고 JW 생명과 모두 무슨 실적에 관련된 악재 발생해가지고 이제 그랬던 겁니다. 모두 목표까지 도달했어요. 대부분이. 이게 바로 증거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좀 이렇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성장하니까. 이런 수익 같은 경우는 싸게 샀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지금 서서히 지수가 올라가니까 그동안 저희 부진했던 종목들도 이제 플러스로 전환되고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저평가 성장주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현존하는 최고의 투자 말씀드렸죠. 자, 이 투자법은요. 수익이 좋고요. 안전하고요. 꾸준해요. 이거 하나씩만 말씀드릴게요. 고수익의 원리는 원래 실적 성장하는 기업, 예를 들어서 EPS 순이익 성장이 20%가 증가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기업의 주가는 20%가 증가해요. 10,000원짜리 주식이 12,000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적정 주가가 된다는 얘기인데 시장에서는 가끔가다 그래요. 어떤 지수 하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악재나 뭐다 이래가지고 그 기업이 싸게 거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실적이 좋아져가지고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주가가 안 오르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건 기업 가치 대비 할인된 거죠. 만약에 10,000원짜리 기업을 7,000원에 사게 된다면 그 다음에 이 기업의 적정 주가는 다시 12,000원이 됩니다. 그럼 수익률이 무려 70%가 됩니다. 기대 수익률이. 성장하는 기업을 적정 주가에 사면 20%인데 싸게 사니까 70%로 껑충 뛰는 거죠. 이때 이 기업이 싸게 거래가 되는 것은 시장에서 소외가 됐거나 엉뚱한 어떤 소음에 의해서 그 소음이 악재로 포장이 돼가지고 이랬던 건데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소외된 것도 풀리고요. 결국 기업 가치를 인정받아서 시간이 지나면 주가가 제자리로 오게 됩니다. 성장한 거에 대한 적정 주가로 엄청난 수익률이 생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실천을 못해요. 왜? 매일매일 단타 치려고 재미, 손맛, 그리고 대박 이렇게 된 거죠. 안전하다는 것은
이미 실적이 뒷받침돼 있고 싸잖아요. 실적 성장 대비 주가가 저평가돼 있으니까 이런 종목은 공매도 표적이 잘 안 돼요. 된다 하더라도 공매도가 거기서 엄청나게 뭐 공매도를 치거나 이러지 않죠. 왜냐면 공매도 세력들이 아무 종목이나 공매도 안 쳐요. 얘들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실적 좋고 싼 종목은 제일 싫어해요. 어떤 종목이 좋다? 실적이 별로인데 주가가 비싼 거. 이런 종목이 만약에 주가가 떨어진다. 그럼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성장하는 기업이 싼데 더 싸졌다라는 거. 이거 바겐세일이죠. 세 번째, 꾸준해요. 종목 발굴이 쉬워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실적 분석하거나 이제 실적 바라보는 게 좀 따분하고 지루하고 그러지만은 조금만 하면 정말 재밌어요. 실적 분석이. 마치 어떤 느낌을 할까? 시험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는데 성적표가 딱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몇 점을 받았는지 그 기대 반, 뭐 걱정 반, 설레임 반,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정말 재밌어요. 이게. 근데 처음에는 좀 숙련도가 없어가지고 어려워 보이지만은 이게 이 차트는 1년을 하나 100년을 하나 숙련도가 늘질 않아요. 똑같아요. 그거. 저 해봤어요. 수익률이나 뭐 했던 거 보면 1년 하거나 15년을 하거나 똑같습니다. 근데 이 실적 분석이나 이제 실적을 바라보고 그 사업, 기업의 사업을 보는 눈은요, 보면 볼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숙련도가 쌓여가지고 더 잘합니다. 이게 꾸준한 게 뭐냐면 이 저평가 성장주는 매년 쏟아져 나옵니다. 지금 시장에 이 싸고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주식시장은 다른 데에서 싸고 좋은 건 없죠. 주식시장은 싸고 좋은 게 많아요. 왜냐면 피터 린치가 이랬죠. 주식시장을 미스터 마켓이라고 부르면서 거의 정신병자 취급을 해요. 이게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도 주가가 엄청나게 싸게 할인돼서 거래가 되고 비싼 종목은 더 비싸지고 이게 뭐 정신 나간 시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 상황에서 꼭 그런 비합리적인 그 상황 때문에 실적이 좋은데도 주가가 안 오르는 종목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발굴하는 거예요. 종목 발굴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얘기하는 성장하는 기업을 일단 사고요. 가급적 싸게 사요. 그러면 안전하고요. 그리고 이런 기업들은 매년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런 기업 발굴하는 게 쉽기 때문에 매년 돈 벌기 쉽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돈 벌기 쉽다라고 얘기하면 조금 이게 좀 적합한 말은 아니겠지만은 이런 종목을 발굴하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이게 결론적으로는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자산 증식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노후를 위해서는 이런 투자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주가 하락시 어떻게 된다? 매년 지수가 조정이 나오잖아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장하는 기업을 싸게 샀어요. 근데 주가가 더 떨어졌어요. 이건 뭐다? 50% 세일가예요. 더 떨어질 일은 없겠지만 더 떨어지면 70% 폭탄 세일가입니다. 파시겠습니까? 그래서 슈퍼리치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김봉수 교수, 손병환 씨, 그리고 뭐 박용욱 씨 이런 분들 들어봐가지고 약사장에 만나가지고 얘기하면은 들고 있는 종목이 주가가 떨어졌는데 안 파냐고 물어보면요, 싸게 더 샀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분들은 시황을 안 봐요. 그리고 안 보는 이유는 시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못 맞추니까. 그건 신의 영역이거든요. 예. 시황은 분석을 백날 해봤자 뭐합니까? 앞으로 못 맞추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못 맞추는 대신 이걸 알고 있어요. 아, 언젠간 약사장은 오겠지. 그리고 현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샀던 가격보다 더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기분 좋게 매수해요. 김봉수 교수를 만났는데 주가 많이 크게 떨어졌는데, 아니 좀 걱정하듯이 제가 물어봤더니 신나가지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기 종목은 죄가 없대요. 죄 없는데 주가가 떨어졌대. 그래서 밑에서 마음껏 더 담았다, 퍼 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결국은 이 시장에서 실수한 거죠. 그런 기업이 주가가 떨어뜨린 거예요. 결국은 그 기업은 적정 주가까지 결국 올라갑니다. 그래서 약세장의 주가가 더 떨어진 것은 자산 증식을 이루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투자법이 현존 최고의 투자법이라는 게 남들을 손절할 때 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이 주가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더 사면 어떻게 돼요?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적정 주가에 팔 거니까.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거하고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거와는 이게 급이 다르잖아요. 수익률이 다를 거 아니에요. 투자는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쪽에 연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실패율을 줄이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다른 거는 약간의
방식은 바꿀 수 있을지언정 성장하는 기업을 싸게 산다라는 그 철학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주식시장에 한번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우리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노후를 걱정하시면서 주식시장에 들어오셨을 텐데 단언컨대 이 투자법이 제일 좋습니다. 이건 실천만 하면 돼요. 네, 오늘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자산 증식을 꾸준히 이제 일으켜가고 저와 함께하는 투자자 여러분들도 이런 방식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그분들 초보자 아닙니다. 투자 경력 10년, 30년 되신 분들이에요. 돌고 돌아서 결국은 이쪽 정석 투자로 왔습니다. 사람들이 이 투자법을 실천하지 못한 이유는 대박을 쫓아서 이쪽 시장에 들어왔다가 결국 그게 아니다라는 걸 뒤늦게 깨닫고 정석 투자를 하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이게 정석 투자인데 이걸 따분하게 느끼고 뭔가 이거보다 더 좋은 기법이 없을까, 그리고 막 헤매고 다니는 거죠. 근데 없어요. 지름길도 없습니다. 이게 최고의 길이에요. 이게 직선대로입니다. 이 길 제일 앞에 피터 린치, 워렌 버핏이 걷고 계시고 그 뒤에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줄지어 있고 제일 꼴찌에 제가 있고 저희 또 동행하시는 저희 투자분들이 있고 이쪽 길로 오십시오. 이쪽 길은 꽃길입니다. 노후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꾸준히 자산 증식이 가능한, 실천만 하시면은 할 수 있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제가 연평균 수익률이 평균이 40%예요. 원래는 이제 개별 종목당 기대 수익률은 60%인데 100% 다 성공하지는 않거든요. 저도. 왜냐면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다가 갑자기 떨어질 수도 있고 우발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실패하는 종목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 성장하는 기업, 성공하는 기업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공률이 80%고 실패율이 20%예요. 그래서 연평균 수익률이 지금 현재까지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40%인데, 자, 저 벌써 8년이 됐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들으신 분 중에서 1억을 가지고, 퇴직금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1억을 가지고 이 투자법을 실천해가지고 연평균 수익률 40%를 꾸준히 달성하게 된다면 10년 안에 자산 증식이 29배가 됩니다. 거의 30배가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연평균 40%의 수익을 만족을 못하죠. 실제 10억 가지고 4억을 번다고 큰 돈인데 실천을 못하세요. 왜 못하시냐? 한 달 기준 3.3%에 불과합니다. 일주일 기준은 0.8%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실천을 못하는 거죠. 사실 연간 40%의 수익을 얻을 종목들은 길바닥에 널려 있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투자자들도 실제 내가 이 종목을 들고 있으면 이 정도 수익은 나올 것 같다. 근데 실천을 안 하시죠. 이거 못 견디니까. 지루하다는 이유로. 주식을 지루해서 재미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부러우시죠? 실천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을 제가 마치 자랑하듯이 이렇게 남겼는데, 자랑이 아니라 저는 이 투자법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제 수익률이 아니라. 저는 그 투자법을 그대로 실천만 했을 뿐이고 여러분들도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